다음은 이제 지난 주말 전국을 또 한 번 뜨겁게 달구었던 대장동 게이트,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정치인들 또는 법조인들이 여기에 연루된 것으로 연일 기사가 터져 나오면서 오늘도 내일도 역시 가장 핵심적인 뉴스가 되리라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특히 법조인 출신이시면서 판사 생활을 오래 하셨고 감사원장까지 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 구조의 곳곳을 다 들여다본 분이 바로 최재형 후보님이십니다. 감사로서 정부의 곳곳을 들여다본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대장동 게이트를 바라보는 시각도 매우 독특하고 남다를 것이라는 추정하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동 게이트, 이 사건을 본질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권력이 개입돼서 또는 권력의 사주의 그 방조에 의한 어떤 대규모 비리 사건, 사기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시켰거나 혹은 알면서도 모른 척했거나 그 어느 중간쯤에 있거나 뭐 이런 상황인데 여러 사람이 연루된 대규모 비리 사건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비리라는 말을 감사원장을 지내신 후보님께서 쓰셨어요. 왜 비리라고 보십니까?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이게 많은 의혹이 있고요. 네. 제일 큰 거는 이제 그 주주 간의 협약이라고 하는 배당을 하는 그 비율. 네. 배당하는 비율이 이게 아무도 납득할 수 없는,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주주 간의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행사가 성남호텔이라는 게 큰 게 있다면 거기에는 성남도시공사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은행들도 들어가 있고 김만배 씨도 들어가 있고 화천동인의 그 지인들도 들어가 있는데 네. 이 사람들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 납득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원래 모든 그 수익 배분은 투자한 비율에 따라서 나눠가는 게 그게 상식인데요. 그렇죠. 예. 여기 이 사건은 뭐 6.9%? 지분을 가진 그렇죠. 쪽이 네. 뭐 70% 이상 가져갔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죠. 예.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아무튼 이 권력다, 정치 권력의 방조 내지는 사주 내지는 방조, 어떤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 될지는 이제 수사가 진행돼 봐야 알겠습니다만, 감사원장을 직전까지 지내신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후보께서는 이번 대장동 게이트의 그 기본 본질적인 성격은 정치 권력의 사주 내지는 방조 하에 많은 사람이 연루되어 있는 비리다, 이렇게 본질을 짚어주셨습니다. 어제 터진 사건, 주말에 다른 당도 아니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이제 같은 당이시죠.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 31살 곽병채 씨가 퇴직금, 유로금 뭐 등등의 성격을 이제 묶어서 50억 원을 받았다 해서 국민을 또 한 번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조선일보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50억 원을 포함해서 여기에 관련돼 있는 6명에게 50억씩 모두 300억이 지급됐다는 정보를 확인 중이다. 이런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원장님, 이게 혹시 정계, 관계, 로비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나요? 지금으로서는 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만은, 예. 이 퇴직금으로 50억 받았다는 거는 누구도 이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전체 지금 그 화천대유나 천화동인 그 투자자들 약 6.9% 되는 투자자들이 받아갔던 돈 전체 규모에 비하면 또 50억이라는 게 또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그렇긴 해요. 그렇다면은 이 나머지 이 5천억이 넘는 돈이 어디 갔느냐? 네.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50억 저거는 국지적인 문제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금액이 워낙 커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금액인 건 맞지만 저희가 매일 뭐 4천억이다, 5천억이다 하다 보니까 5,500억을 그 전체 놓고 보면은 예. 이 5,500억이 어떻게 갔느냐? 그게 더 큰 거죠. 이거는 사실은 거기에 비하면은 1000분의 1이죠. 100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구나. 100분의 1.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 관한 이제 50억 퇴직금 얘기가 터지자마자 어제
국민의힘이 비상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가지고 뭐 바로 즉각적인 어떤 이제 곽상도 의원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오가던 끝에 곽상도 의원이 대구 시당에 바로 탈당계를 냈어요. 네. 국민의힘 지도부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이런 대응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사건이 이제 드러난 이후에 뭐 지금 대표가 아직 그 해외 체류 중인 걸로 알고 미국 있습니다. 가 있죠. 미국 가 있는데 뭐 신속하게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대처를 한 것 같은데 이제 그 결정을 하기 전에 탈당계를 냈기 때문에 탈당계를 수리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그걸 수리하지 않고 징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당의 결정을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제 이번 대장동 게이트의 사건은 맨 위에 성남시가 있고 그 성남시 그 당시에 이제 최고 책임자가 아무튼 성남시장이고 그게 지금 이재명 후보예요. 이제 그 밑에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있고 그 밑에 뭐 성남호텔이라는 시행사가 있고 또 이제 여러 개로 쪼개져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핵심 인물들이 보면은 이 위에 이 이재명 이제 지사가 있고 그 밑에 유동규라고 하는 도시개발공사 국민의힘에서 핵심 인물로 지목을 했지요. 유동규라고 하는 기획본부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서 움직인 여러 행동대장격의 그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남욱이라는 변호사입니다. 남욱이 지금 47살인가 8살인가 그렇던데요. 남욱 서강대 법학과 나온 남욱 변호사. 이 사람 알고 봤더니 뭐 유래 신도시를 어쩌고저쩌고 할 때도 거의 관련이 돼 있다고 그러고 남욱 변호사의 부인이 또 MBC 기자라면서요. 그래서 MBC 노조에서 공식적으로 입장문까지 냈더라고요. 뭐 해외로 지금 이미 나갔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바로 이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인 남욱 변호사가 2010 몇 년도입니까? 2010. 그 서울 고법에 부장판사 계실 때가 몇 년도죠? 제가 재판한 건 2016년도고요. 16년도. 그때 이제 남욱 변호사가 로비 혐의로 이제 재판을 2심까지 왔는데 그때 무죄 판결을 최재형 후보님이 하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그게 시기적으로 2016년에 제가 재판한 거지만 실제 사건이 있었던 것은 2009년 경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2009년도 소위 말하는 이 그 현재 그 대장동 그 게이트의 대장동 게이트의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화천대유 뭐 이런 그 조직들이 생기기 훨씬 전이죠. 그리고 그 사건은 아마 LH공사에서 하던 것을 민영으로 돌리기 위한 어떤 로비 관련해서 남욱 그 당시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했던 사건이었는데 8억 3천만 원 받았다 이렇게 돼 있었죠. 네, 그게 다 로비 자금인지 여부는 뭐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은 명백히 다 밝혀진 건 아니었고요. 법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LH 공사에 대해서 로비를 했다라고 하면은 변호사법 위반 청탁할선이 대상이 되는데 청탁할선이 대상이 아닌 국회 보좌관으로부터 무슨 그 해당되는 뭐 자료를 받은 것이 그 범죄 청탁알선 행위로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심에서 그래서 이거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했던 것이고요. 제가 항소심에서 뭐 검사가 항소했습니다만 항소를 기각한 사건이었고 공교롭게 이제 그 남욱 변호사라는 분이 그 이후에 이제 화천대유, 뭐 천화동인 뭐 이런 현재의 대장동 게이트라고 해서 불거진 그 사건의 또 핵심 인물로 됐기 때문에 문제지 제가 재판할 때는 현재 이 사건과는 뭐 관계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2016년으로 다시 되돌아가셔서 남욱 변호사를 피의자로 놓고 피고인인가요? 재판을 다시 여신다면 똑같은 판결을 내리실 것 같아요? 뭐 그 당시 상황으로는 똑같은 판결을 내렸어야죠. 좀 달라질 가능성 없습니까? 2021년 상황을 알고 있는 상황으로 되돌아가신다면 재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바보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 위례 신도시 사건에도 유동규라는 분이 아마 그 관여했던 거 같고 그것을 했더니 수법이 비슷하잖아요. 했는데 괜찮네. 아무 문제 없네 해가지고서 뭐 15배인가 튀겨가지고서 한 게 바로 대장동 사건이라고 봐야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한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금 그 대장동 게이트에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뭐 최고 설계자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곤욕을 치르는 상황 속에서
호남 쪽에서 이제 순회 경선 결과를 보니까 역시 그런 거 거의 관계없이 지지율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 보십니까? 좀 위험한 분이라고 봅니다. 아, 예.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방향이 저는 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보고요. 네, 이재명은 합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다 할까봐 좀 겁나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실천력이 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말도 합니다라고 바꿔서 하는데 네. 정말 그 말대로 될까봐 두렵다.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정권 연장 또 집권을 위해서 나라의 미래를 팔아먹는 행위 아닌가. 뭐 저는 뭐 그런 생각을. 제가 평소에 알고 계시던 우리 최재형 후보님이 나라를 팔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정도 말씀하셨다는 건요. 이제 제가 그냥 사석에서 말하는 버전으로 옮기면 엄청난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네.